학교 폭력이 이미 가정에서 잉태되고 있다는 거죠. 이게. 부모와 자녀 간에 뭐가 단절됐어? 대화가 단절됐다.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죠. 그 부모가 아이의 관심사를 모르는데 아이의 뭐를 키워줄 수가 있어요? 없어요? 없지. 자존감을 키워줄 방법이 없어요. 몰라서가 일이에요. 몰라서. 두 번째가 몰라서에 해당되는 건데 장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1학년 어머니들께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애들이 폭력은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 중폭력으로 한단 말이에요. 그 폭력의 종류, 그 성폭력인 거, 성폭력하고 또 하나는 이 언어폭력을 애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에 구별을 못해요. 그건 그러니까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그것도 폭력이 될 수 있다. 그건 언어폭력이라고 해. 그래서 개념 교육을 계속해서 부모님께서 시켜주셔야 됩니다. 아빠가 혹시 아이를 아직도 때리거나 이런 것도 가정폭력이에요. 막 버리장머리 없이 왜 그래? 그러고 숟가락으로 애 머리를 톡 때렸어요. 이것도 역시 가정폭력이에요. 그리고 저학년 아이들에게 해주셔야 될 거 무엇이 도대체 뭐가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어디까지가 폭력입니다. 그 기준이 뭐가 돼요? 혼자만 재미있으면 폭력이라는 거야. 기준이 재미있대 누구도 둘 다 재미있어야 돼. 혼자만 재미있으면 폭력이다. 같이 한번 해보세요. 시작. 혼자만 재미있으면 폭력이다. 그리고 그건 네가 혼자 재밌으면 네가 가해 학생이 되는 거야. 그거를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. 고자질도 막아서는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구별이 잘 안 되는 상태거든. 그러니까 아무게 그거 고자질이거든.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지 마셔라. 그래야 피해를 당했을 때 애들이 엄마한테 와서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. 오늘은 칭찬의 기술 네 칭야공문입니다. 학부모가 되어서 꼭 필수적인 기술이에요. 다 첫 글자 같아서 다 같이 칭야공문. 예, 칭야공문.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냐? 우리는 머릿속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있어. 그러니까 80점은 돼야 되지 않나. 이런 어떤 기준을 자꾸 설정을 하려고 그래. 근데 이렇게 되면 애를 칭찬할 기회가 거의 사라집니다.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되냐? 내 아이의 어제에다 두시면 된다. 내 아이가 어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 하고 오늘 눈 뜨고 일어날 때 달라졌지? 그러면 그것이 아직까지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그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. 그게 제 생각에 어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. 그래서 그 대목을 놓치지 않고 아이가 변했을 때 정확하게 칭찬을 해주면 아이는 누구든지 모든 아이들이 다 성공할 수 있다. 왜냐고 묻는 것은 무엇을 찾는 거예요?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. 애는 저한테 판단을 구한 게 아니라는 거죠. 거기서 제가 왜라고 들이대니까 대화가 꼬여버려요. 이렇게 아이가 감정적으로 고조되었거나 다운되었을 때 이때는 판단해주는 말이 필요가 귀에 들어가요? 안 들어가요? 안 들어가.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판공비자리란 말이에요. 이게 지금 내가 판단해줘야 돼. 공감을 해줘야 돼. 그 비유를 잘 해야 돼. 그러면 아이가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을 때는 뭘 해줘야 돼? 공감을 해줘야 돼. 그 다음에 이제 못난 행동할 때 화내는 방법, 기술입니다. 화내는 기술. 첫 번째는 이제는 이런 애들이 그럴 때는 능숙하게 거짓말 하셔라.
엄마 뭐 사갖고 와야 된다. 니는 있어. 엄마 좀 갔다 올게. 그리고 뭐 살 거 없어도 그냥 마트 갔다 오는 거야. 그게 그런 거짓말 주머니를 몇 개 갖고 있다가 적당히 써먹어라. 그런데 그걸 무슨 거짓말? 시유적 거짓말. 근데 진짜로 이제 야단치는 기술입니다. 야전달법. 들어보셨구나. 영어로는 I 메시지. 근데 이게 화내는 기술, 야단치는 기술인데 정작 써먹을 때 다 까먹어.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. 왜냐하면 난 여기까지. 연습해 보시겠습니다. 시작.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. 왜냐하면 난 여기서 포인트가 내 마음이 뭐뭐하니. 이게 제대로 화내는 기술입니다. 그래서 어머니께서 애들한테 화를 낼 때 야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. 어머니께서 야야 그러면 애도 나가서 야야 그러려. 똑같은 상황에서.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자?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. 제가 가해 학생 학부모 교육할 때 그때 칭찬하세요. 제가 과제를 드렸더니 스크래치 페이퍼에 한 부모님이 이렇게 뼈저린 가슴 아픈 사연을 적어주셨어요. 내 아이의 자존감 건드린 소리만 하자. 아이의 생각을 못 듣고 칭찬을 해주지 않은 나 자신이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학교 보면 가해 학생이 될 수밖에 없는. 우리 딸내미한테 애가 뭐라 그러면 뭐가 되어주기? 애 얼굴 표정 그대로 거울 되어주기를 했잖아요. 그랬더니 애가 어느 날 저보고 아우 아빠 표정 쩔어 이러는 거야. 근데 그 쩌는 표정.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이 덕분에 친구처럼 지금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사람이 나는 루저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? 누구든지 다 위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. 근데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인정을 안 해주면 자기가 위너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위너라는 것을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빠져버려?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게임에 빠져드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. 그래서 제가 해드릴게요. 자,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슨 감? 자존감이라는 것을 드리죠.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 모든 것을 여러 가지를 고루고루 잘하게 하려면 반드시 좌절하게 돼 있어요. 어렵습니다. 그래서 잘하는 것만 특별히 특화해서 키워줘야 돼요. 그러면 이게 놀라운 게 여기서 체험한 자존감이 그 이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본 에너지가 되더라고요. 얘는 오로지 영어만 잘해. 다른 건 다 9등급이고 영어만 3등급이었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영어 특기자 전형에 도전해라 이렇게 했죠. 그래서 영어에 올인하죠. 그랬더니 거기서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기말고사에 이렇게 올라가고 또 대학을 여기 가까운데 삼육대 영문과에 진학을 했어요. 그러니까 고2 때 정말 얼마나 정적골지. 근데 걔가 여기서 영어 특기로 해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갔던 겁니다. 그러면 아이가 여전히 이 관심을 받고 싶어서 잘못된 방식으로 그걸 표현할 때 어른이 어떻게 해야 된다? 똑같아서. 애가 그럴 땐 진짓 못 본 척 하셔라.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애가 꼭 형제 자매가 남매가 다퉈도 꼭 엄마 앞에 와서 다투지. 여기 와서 다투 둘이 보라는 듯이. 그럴 때 부모가
거기에 낚이지 마시고 그럴 때 핑계를 대서 그 자리를 피하셔라. 아이고 엄마 두부 사러 갔다 올게. 그냥 그렇게 해서 피하고 대신에 형제자매간에도 그때 화목하게 다투지 않고 지낸다. 그럴 땐 아낌없이 입은 다물고 뭘 열어라? 지갑을 열어라. 저도 애들 사춘기 때 휴가 가면 그때 버스 큰애가 남자애고 작은 애가 여자인데 4살 터울이에요. 큰애 그렇게 사는 녀석들은 그렇게 동생 놀리는 게 그렇게 재밌나 봐. 해마다 갈 때 징징거리고 싸우고 그러더니 큰애가 중학교 1학년쯤 되니까 휴가 가는 차 안이 조용하더라고. 그래서 제가 딱 휴게실에서 내렸을 때 특별 용돈을 애들한테 딱 줬어요. 자 너희들 아빠 기억으로는 휴가 올 때 조용히 온 거 처음이다. 특별 용돈 10,000원 말해준 애들 줬어요. 어차피 오면 가면 간식 사 먹어야 되잖아.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기술이다. 이 영상은 내년에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직접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우리 둘째가 상담교사인데 어느 교실에서 바로 이 피터 같은 여학생이 있는 거야. 6학년에. 애가 자꾸 막 관심 받고 싶어서 이러니까 똑같이 이 교실에 들어가서 영상을 같이 보고 애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소감을 쓰고 했더니 애들이 그 아이가 결국 그 아이 관심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건데 조를 편성해가지고 애들이 월요일 그 아이와 점심 같이 먹어주는데 화요일 그 아이와 점심 같이 먹어주는데 애들이 조를 짜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야.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이렇게 교실하는 건 교실대로 노력하고 또 어머니 혼자 노력하지 마시고 남편하고 같이 오늘 연습 이걸 꼭 보여주시고 영상 오늘 꼭 어른들이 알아야 될 영상이다. ADHD에 대해서 2가지 말씀드려서 하나는 아이들이 잘하는 것에 강점을 집요하게 강화시킬 것. 2번째는 아이가 잘못된 방식으로 관심을 얻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못 본 척 해야 되고 대신에 애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노력을 할 때는 아낌없이 칭찬해 줘라. 말씀드렸습니다. 외면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. 여기 제가 번역한 책에 여기 보면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른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훌륭한 부모는 무엇이다른가에도 마찬가지 글이 됩니다. 여기 한 챕터가 뭐냐면 못 본 척하는 솜씨예요. 아이들이 까칠하게 할 때, 말 막 하고 할 때, 이럴 때 못 본 척하고 대신에 아이가 바람직한 변화가 있을 때 그걸 귀신처럼 정말 딱 파악해서 칭찬해 주는 거 그거 그 대원칙만 지키시면 아이와 평화롭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. 이제 사춘기하고 40춘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? 더 이응이응한 쪽이 이깁니다. 이응이응. 어떤 쪽? 어떻게 하셨어? 누가 답하셨어? 우와,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? 그러니까 엄마가 이기고 싶다?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? 내가 요즘 애보다 더 우울하다. 이런 정확하게 말해주시죠. 싸우고 싶을 때는 이거 우울하다는 뜻이에요. 그럴 때는 바로 그냥 나오셔서 이 정각사 뒤로 해서 만우산을 걸으세요. 명당이에요, 거기가. 네. 근데 우울의 냄새 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이런 말을 달고 살면 우울한가 의심해 볼 수 있어요. 짱나, 귀찮아, 몰라. 첫 글자. 짱귀몰, 다 같이 시작. 짱귀몰, 이렇게 하면 됐거든?
엄마 몰라도 돼. 이런 얘기 달고 살면 아 요즘 우리 애가 까칠하구나, 이건 곧 우울하구나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된다. 제가 우리 딸내미 중학교 때 그때 자살 위험이 있다고 그럴 때 얘가 이 말을 달고 살더라고. 그러니까 이미 그때 우울했던 거죠. 그래서 그럴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두려워 막 바로 가서 상담받고 3번 상담하고 그 다음부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벗어났죠. 여학생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, 얌전하다, 순하다. 딸을 두신 어머니, 할머니 손 들어보세요. 딸, 그러면 이 말을 하지 마셔라. 얌전하다, 순하다, 착하다는 말 하지 말고 대신에 화가 났을 때 화를 잘 표현하도록 유도하셔야 애들이 폭력에 휩싸이지 않습니다. 착하게 기울이지 말고 요거 우리 사회에서 여자애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자꾸 할머니가 날 데리고 가지 마! 버러장머리 없는 놈! 이러면 안 된다. 왜냐면 그렇게 되면 애들이 자기 의사 표현 능력이 완전 떨어져요.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아이들에게 말 대꾸를 허하자. 그러니까 깨우는 게 보통 힘들겠어요. 게으름을 자꾸 피우게 돼요. 그것도 역시 어떤 징후? 우울의 징후다. 2번째 징후예요. 3번째 징후, 애가 이상한 애들과 사귄다. 근데 그거는 바로 애가 이상한 우울해졌다는 뜻이다. 아까 말씀드렸습니다.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,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되면 아까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으니까 애가 루저라는 느낌을 갖는다는 말씀드렸죠. 그럴 때 손쉽게 애들이 자기가 위너라는 걸 확인하는 게 바로 게임이에요. 그래서 인터넷 중독의 속에도 역시 뭐가 있다? 무슨 감? 역시 우울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심해서 치유가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. 우리 큰애도 고등학교 때 지독한 게임 중독에 시달렸어요. 그래서 제 방에 들어가면 애 눈을 쳐다보기가 무서워. 애가 들어가잖아요. 기분 나쁘다니까 왜 들어오느냐, 게임은 집중이 안 되게. 그래서 또 싸우겠더라고.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게임 중독 상담을 2달 받았어요. 그러고 나서 그러게 나니까 애가 그 다음부터 들어가도 막 싸울 기세가 아니더라고. 그래서 분명하게 인터넷 중독도 치료하건 치료를 해야 된다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이의 진로를 도와주는 강점 찾기를 안내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나 수학 90점 맞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? 바로 수학 얘기하지 말고 바로 뭘 적어야 돼? 나이 들수록 지갑을 열어서 있는데 만원짜리 없네, 만원짜리 줘야 되는데 그럴 때 할 수 없지 뭐 5만원짜리 하는. 그래서 아싸 대박. 이렇게 좀 느닷없는 보상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. 심리학자들이 계산된 정확한 예상 가능한 보상보다 느닷없이 아빠가 탁 지갑에서 탁 그러면 그냥 아빠에 대한 신뢰가 뿜뿜뿜뿜 올라간다. IQ는 낮은 영어, 수학하고 국어는 딸리는데 대인관계 지능이 굉장한 거예요.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사무기기 회사 가서 영업의 귀재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애가 있으면 이거는 친구, 그러니까 좀 투자를 많이 해야지.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. 그럼 라면도 많이 끓여주셔야 되고, 또 이런 아이는 그렇게 키워야 된다.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애가 뭘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는 척이라도 해야 돼. 제가 마인크래프트 몰라. 아무것도 몰라. 그러나 연결시켜 주려는 노력. 부모라는 사람이, 교사가 세상과 연결시켜 주려는 노력은 필요하다.
오늘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다음을 못 보고 다루기는 좀 많아요. 근데 주로 언어 논리. 우리들 머릿속에는 국어하고 수학을 잘하면 공부를 잘한다고 돼 있어요. 근데 그러니까 이 나머지들이 다 사장제예요. 근데 정작 이거 잘해가지고 보다 이쪽에 희망이 많은 줄 알아요. 아까도 말씀드렸죠. 대인강의 진화 이런 거. 그래서 요거는 가드라가 말한 건데 유튜브로 다중지능 한번 찾아서 보시고, 저는 그 중에 요걸 좀 간단하게 4가지 학습 스타일로 진짜 말씀드릴게요. 근데 그런 상황에 오더라도 부모가 뭐가 중요하냐, 우리 엄마는 나를 끝까지 믿어줬다, 우리 아빠는 나를 끝까지 믿어줬어. 그러면 갔다가 실패했을 때, 좌절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다.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, 사춘기 부모의 역할이다. 이렇게 부모가 아이의 재능을 종합해서 얘는 이런 거 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. 이런 몸을 움직여야만 학습이 되는 애들도 있다는 거. 이날도 제가 또 충격을 받아봐요. 뭐야 도대체 또 공부를 못한다고 하는 건 뭐냐고.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데.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얘네들이 사실 손가락 만지작만지작 영아기 때 발달한 거 아니에요. 근데 얘네들은 아직도 이걸 좋아하는 거야, 스타일이. 그래서 또 그때부터 이제 이게 이렇게 끄적거리는 걸 좋아하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구나. 오늘 강의는 학교폭력 예방의 방법 중에 학교폭력이 어떤 아이들에게 쉽게 찾아올 수 있다, 꿈을 잃어버린 혹은 꿈을 못 찾은 아이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. 그러면 아이가 자기 꿈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해야 되는데, 그러려면 아이의 강점을 찾아야 된다. 강점이 아이마다 다르다. 근데 이 헬렌 켈러의 이 말이 참 적절하다. 행복의 문화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는데, 그러나 우리는 되게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, 헬렌 켈러의 말인데, 이 말처럼 우리 아이에게도 뭔가 문이 하나 열려있다. 근데 그것이 밥벌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중 문제고, 중요한 것보다 우리 엄마는, 우리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믿어주고, 그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, 사춘기 아이들에게. 저는 우리 애들에게 한 거, 굶어 죽지 않아, 알바해도 살아, 뭐가 초조해, 방 2개 있겠다, 니네 그냥 살면 돼. 애들에게 집에서라도 좀 편안하게 스트레스 안 받게, 아이와 소통을 잘하는 방법 중에 아주 깨알팁입니다. 애가 학교에서 왔을 때 15분 동안 오로지 애만 바라봐 주기. 그래서 아이에게 반가운 퇴근 후 15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라. 15분입니다. 하루에 100분의 1에 불과하죠. 그때 그동안 하시면 직장생활, 어디가 이제 직장생활 하시더라도 아이가 절대 서운해하지 않습니다. 또 학교에 가능하면 애가 학교에 갔다 오는 시간에 엄마가 애 집에 오는 시간이 없으면 얘 굶주려 있어. 그래서 저녁 내내 찾아. 차라리 그 시간에 기다리셨다가 하는 건 어떨까? 퇴근 후 15분 시작. 퇴근 후 15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라.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. 이순신 장가 했던 헬러디입니다.